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류의 기능은 어떠한 것인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역할. 물류의 역할은 국민 경제의 어떤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물류라고 하는 개념은 또 개별 기업에서의 물류라고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국민 경제적인 관점과 개별 기업 관점에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물류는 어찌됐든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러면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및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한다. 또 물류 비용을 절감은 물류 비용이 절감되도록 설계가 잘 되면 교통 혼잡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는 거죠. 물류가 잘 효율적으로 된다면 교통 혼잡을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죠. 5개의 회사와 5명의 소비자가 직접 다 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면 5, 25, 25번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25번의 어떤 물류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발달된 거점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물류센터로만 갖다 주는 걸로 하면은 5업체의 제조업체와 어떤 수요와 5명의 소비자에 의해서 10번의 거래만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물류 이용자가 10회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물류가. 그러면 교통이 막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류 합리화를 한다는 거는 자재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하고 또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또 효율적인 물류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및 인구 편중이 방지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물류센터가 어떤 지방의 거점 도시에 있으면서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고속 교통이 발달돼 있으면서 그 센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거죠. 어떤 도시의 어떤 그 균형 발전 이런 거에도 수도권으로만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어쨌든 물류 체계가 잘 발달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라고 하는 건 또 사회 간접 자본 및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에 70년도에 처음 생길 때는 어쨌든 너무 고속도로를 크게 그런 수요가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였듯이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사회 간접 시설로서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발달됨으로써 어찌됐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쿠팡이 어찌됐든 물류 온라인 기업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물류센터를 거점별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어쨌든 물동량을 잘 소화하게 되고 지역 균형도 발전도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보면 물류의 또 역할이 생산과 소비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시간적이라든지 공간적 간격을 극복해주는 역할로서 어쨌든 물류가 기능한다. 그리고 물류가 발달되면 신속한 주문 처리하고 정확하고 규칙적인 배송 등의 물류 관리로 재고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도 B마트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에 배송이 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뭐 이런 것들이
신속한 주문하고 규칙적인 배송, 물류가 그래서 재고가 감축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이 절감으로 기업의 또 실질적인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물류 서비스 제공으로서 판매에 있어서 경쟁 우위 확보가 된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기본 목표는 뭐냐? 물류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기업에서 생산해낸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없다면 물류에서 승패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어떤 물류 싸움이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물류 싸움이다. 현재는 유통이. 그 다음에 물류비가 증가되는 상승에서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면 가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도태되고 만다. 근데 역시 요즘은 비대면 시대에 있어가지고 어떤 물류비가 배달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소비자들이 또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배달비를 어떤 물류회사에서 과도하게 청구해서 어떤 물류 어떤 비대면이 좀 축소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기업은 물류비를 낮추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물류 서비스를 높여 판매량에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지 않은 기본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서비스와 물류비 상승, 물류 비용 절감하고는 좀 어찌됐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물류 서비스도 극대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목표를 해야 되니까 물류 서비스를 극대화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되잖아. 근데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서비스는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류비와 물류 서비스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거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어떤 이론, 트레이드오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이익이라는 부분과 이익이라는 거가 어떤 서비스, 물류 서비스라고 보면 어떤 그 비용과 이익이라는 관점과 물류 서비스라는 관점을 보면은 이익도 극대화되면서 물류 서비스가 극대화되는 부분은 서로 좀 상호가 반작용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물류 서비스가 늘어나면 비용이 상승되니까 물류 비용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류비 절감하고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과 서비스가 서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어떤 관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류 활동을 또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물류 활동은 이제 물류가 아까 유통에서 파생됐다고 하면 어떤 유통 활동이라고 하면 유통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서부터 생산자에까지 그러니까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까지 상품을 흐름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그 유통은 물적 상품에 대한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눠지고 또 조성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물류를 가능하게 하는 부수 활동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유통을. 그래서 부수 활동이라고 하는 건 금융, 보험 뭐 이런 활동이고 어떤 유통의 상적 거래 활동과 물류 활동인데 물류 활동을 우리가 보면 또 물자의 유통 활동과 정보 유통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자 유통은 이렇게 이제 어떤 수송 기초 활동,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활동, 그다음에 정보 활동은 통신, 시설 활동, 전달 활동, 그다음에 상적 유통 활동은 이제 거래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유통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기능적으로 좀 설명하면 물류의 기능에서 좀 더 자세히 하면 물류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물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기능, 보관하는 기능, 하역하는 기능, 포장하는 기능, 정보, 유통, 가공을 통틀어서 상호 유주기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물류라고 했을 때 물류의 기능을 각각 설명해 보면은 물류에서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으로서 수송에 의해서 생산자와 소비지의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창고 등의 보관시설에 상품을 보관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유통 활동하고 또 역할이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역은 수송과 보관의 양단에 걸쳐진 물품을 취급하는 거는 어쨌든. 그다음에 포장은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라든지 용기 등을 하여 포장하여 보호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물류 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정보활동. 또 유통, 가공활동에서 단순 가공, 재포장, 조립 등 제품이나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류활동이 이제 유통, 가공활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류의 기능은 이러한 부분을 다 유기적인 활동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물류의 기능은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물류의 어떤 상적, 물적 유통, 그다음에 조성 활동으로 했을 때 물적 유통에서 물류의 기능을 보면은 수송하는 기능이 있다.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하역하는 기능이 있다. 포장하는 기능이 있다. 정보활동하는 기능이 있다. 유통, 가공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어떤 교과목으로서 보관과 하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물자를 창고에 등의 보관시설에 보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어떤 그 시점 차이를 조정해서 시간적 효용을 어떻게 창출할 건가. 그 다음에 하역과 관련된 수송과 보관의 어떤 양단에 걸친 상품의 취급으로 물자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하역 활동을 있는데 이 보관과 하역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물류의 기능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